러시아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지난 27일 영국 일간 타임스에 따르면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침공 개시 48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을 장악한 뒤 키예프 페체렌스크 수도원 앞에서 볼로디미르 셀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구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서방 국가들의 초고강도 경제 제재에 현재 러시아는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방부 고위 관계자는 신속한 승리를 쟁취해내 전 세계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구상했던 푸틴 대통령의 계획이 무산됐다며 러시아군이 병력과 장비의 압도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기세가 꺾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표출시키는 초고가 강도도 제재에 이어 하늘길마저 폐쇄해버리는 등 러시아를 옥죄기 위한 추가 제재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와 전범국이었던 과거사 때문에 이후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물자 지원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자국의 법까지 개정해버리며 이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대전차 무기천정과 지대공 미사일 500기를 보낸다는 결정을 내리자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독일의 결정으로 인해 드디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이유는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하늘길을 막아버리겠다는 추가적인 조치까지 이어나갔는데요. 러시아의 어떤 비행기도 이어 상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죠. 실제로 이후 집행위원장이 러시아 항공기들은 더 이상 이 영토에 이착륙하거나 상공에서 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버리자 캐나다까지 이에 동참하며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내에서조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지지 차회가 쏟아지며 전국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 현재까지 수천 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처벌을 받고 활동을 영구 중단시킬 수 있다는 당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스포츠 스타, 가수, 언론인, 과학자 등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까지 연달아 이번 전쟁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신나치주의자들로부터 러시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모스크바 거리는 푸틴 대통령의 발표 몇 시간 만에 침울해졌고 러시아 내의 반전 시위는 최소 50개 도시에서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3천여 명 이상이 체포됐을 정도로 강력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은 정부의 탄압과 위협에도 광장에 모여 전쟁관 푸틴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조국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이 살아왔지만 침공 소식을 듣고 그저 말문이 막혔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가는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옷에 새겨진 문구로 대신했다. 러시아의 시민들은 결코 푸틴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평화를 원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러시아 정부와 전 세계를 향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속전속결을 예상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상보다 강력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과 서방 국가들의 초강경 제재,
그리고 자국민들에게까지 비난받는 진체, 혼란의 상황이 처해지며 장기화될 전망에 직면하게 되어버리자 다급해진 러시아는 결국 핵무기라는 최악의 카드까지 꺼내들고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선택을 내린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에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에서 한국에 대한 초대형 폭탄 발언을 쏟아내 현재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27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에게 핵 억지력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것을 두고 푸틴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또 하나의 전쟁, 학대 행위자, 완전히 불필요한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예상밖의 장기화된 전황에 전세계적 비난과 자국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내몰리게 되자 다급함을 느끼고 TV 연설에 나와 핵억지력 부대의 특별전투 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핵억지력 부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 로켓군 등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곧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까지 동원할 정도로 결코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폭주하기 시작한 푸틴 대통령에게 전세계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백악관과 나토에서까지 이런 러시아의 발언에 대해 위험하고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난의 강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백악관은 푸틴의 이번 발언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며 에너지 제재에 대한 추가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엄포를 왔는데요. 실제로 전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를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제재를 시행한다면 러시아 경제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전세계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 러시아가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제재는 결코 꺼내대고 싶지 않았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행보는 최후의 최후까지 와버린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미국의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위협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한국을 지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절대적 강자가 사라져버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만약 중국과 북한이 함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결국 한국 스스로가 이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었죠.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경제적인 제재에만 집중할 뿐 어떠한 군사적인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이라는 역대급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저 다른 나라의 도움만을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최근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최근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무려 71%, 반대 의견은 26%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선 56%가 지지하고 40%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실시지에 있는 한국은 수년째 독자 핵 보유에 대해 다수가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라며 한반도 지역의 위협 증가와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한국 내 의구심 증가는 독자의 고유의 문제를 더욱 유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자치 핵개발과 미국 핵 배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가 자체 핵개발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24%가 핵무기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오직 9%만이 미국 핵 배치를 선호한다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실시지에 있는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인들이 자체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이유 역시도 미국 정치권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이유를 들어 북한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3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북한의 위협 대응은 23%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많은 82%가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오직 10%만이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미국의 정치권과 싱크탱크가 한국을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이 10년 후 최대 위협이 될 국가를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꼽은 것이 매우 큰 주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 중 대부분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인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고 동북아시아에서 잠정적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게 될 중국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주목한 것이었죠. 이번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의 보유에 대한 일관된 다수의 지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와 관련한 한국 내 논의 추이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하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최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처럼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다트머스대 국제학부 제니퍼 린든의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적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만일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NPT의 시조는 정확하게 한국이 직면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반응일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혹은 어쩌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인 중 무려 70%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SBS를 발사할 수 있는 한국의 새 잠수함들은 흔치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만약 한국이 이런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비난의 초점을 핵개발에 둘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을 맞추고 가치 있는 동맹에게는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니퍼 린드 교수는
NPT를 어긴 북한이 NPT를 잘 지키고 있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기구에 있어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회원국들이 향후 깨닫게 된다면 이를 따를 국가는 없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10조 조항이 있는 것이며 국제법을 잘 지키는 회원국이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면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핵 보유로는 북한이 외에도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조야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정서와도 일치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엄청난 고통과 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기회가 주어져 올 때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